이게 대통령 암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굉장히 긴급 위급 상황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방송에서 이상호 기자의 워딩대로 암살을 모의했다 뭐 이런 비슷한 워딩들이 나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상호 기자에게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채팅창을 볼 수가 없었다. 사실 제가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진짜로 나는 설마 이상호 기자가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 방송했다라는 상상을 못하고 처음부터 다 말씀드릴게요. 이상호 기자랑 통화를 했어요. 형 이게 방송이 뭐예요? 아니 제보를 받아갖고 뭐 방송을 하셨대요. 녹취도 다 있습니다. 아니 형님 저는 현장에 있을 때는 제가 채팅창을 어떻게 봅니까? 누군가가 그런 글을 썼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대통령의 암살을 모의했다라는 건 너무 나가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를 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우리 방송의 매니저가 로렌님이고 우리 방송 시청자들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시 뒤진 거예요. 뒤졌더니 와 원본에는 아웃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조작을 했고 그 조작을 검증도 없이 이상호 기자가 방송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고 얘기했죠. 이상호 기자가 기자 생활 30년을 했는데 그걸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 방송의 출처를 분명히 시사탑하라고 알고 있으면 라이브에 들어가서 그 영상의 순간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 영상 아직도 있어요. 그것도 안 보고 그냥 X에 돌아다니는 내용을 고발뉴스 기자가 에게 제보를 받았다. 이상호 기자는 분명히 나중에 밝혀야 됩니다. 이상호 기자가 제보를 받았는지 저에게는 고발뉴스 기자가 제보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나중에 밝혀지겠죠. 고발뉴스의 기자가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호 기자는 저에게 고발뉴스 기자가 제보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보를 받으면요. 기본입니다. 저는 공중파 출신이 아니래도 크로스 체크해요. 그거를 바로 언론에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고 더 심각한 건 뭐냐? 대통령실에 알렸다. 대통령실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 여러분들 대통령실은 민정도 있고요. 시민사회도 있고요. 분명히 다 있습니다. 상황실도 있고요. 어떻게 그러면 대통령 민정실이나 시민사회 수석이나 어떤 분야든 상황실이든 저희 유튜브 채널을 봤을 거 아닙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상호 기자랑 굉장히 절친이잖아요. 누군가가 봤어요. 그럼 확인을 했겠죠. 그러면 청와대도 이런 조작된 정보를 보고 엄중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허술합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허술한 게 청와대예요? 그리고 청와대가 엄중히 봤다 그래서 경찰은 그 사진 한 장, 조작된 사진 한 장 갖고 사람을 실험 파악을 하고 있다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누군가가 나를 담그려고 했다. 거기에 이상호 기자가 이거를 팩트체크 안 할 리가 없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에 앞두고 제거 순위 1순위가 시사타파였는데 이번에 제거하지 못해서 결국은 김민석 대표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번 선거를 보고 나서 누군가가 이거는 철저히 기획하고 의도대로 시도한 것이고 이상호 기자가 이용당했던 이상호 기자도 합류를 했던 그거는 경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겠죠. 이건 저는 그 뒤에 더 큰 세력이 있다라고 봐요. 제 느낌은. 안 그런 이상 이상호라는 기자가 이렇게 허술하게 방송을 진행하고 저랑 인간관계가 있는데 저를 담그려고 했는지 저는 이상해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거두절미하고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저희 시사타파 뉴스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요. 조직적으로 지금 누군가가 움직이고 이번에 김민석 당대표 체제 이후에 그동안 눈에 가시라고 생각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 새날, 박시영 저 타겟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시작을 저를 건드렸다 잘못 걸렸다라고 봐요. 제가 볼 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예, 저는 바로 LTE급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고발뉴스 누구누구 고소했냐? 고발뉴스 이상호 거기에 동조하면서 이종원을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허재현, 유튜버 민주는 파출부, 정치한 그릇, 디스인사이드의 비대위 마이너 갤러리 유저, 흑선, 엑스 유저의 시몬, 성명 불상자들을 계정,
정보통신보안법 이른바 허위조작 근절법, 뭐 허위적시 또는 형법 입각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협박죄까지 넣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걸 조작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게 굉장히 큽니다. 대통령 살해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고소했으니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희가 여러분들 오늘 바로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오늘 보도가 여러분들 지금 두 군데에서 나왔죠.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지금 YTN과 노컷뉴스 내일 여기저기서 더 전화가 와서 제가 알기로는 보도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조작을 했다. 이거 그냥 넘길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노컷뉴스 그리고 YTN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게시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경고는 끝. 이제 법적 책임의 시간. 시사타파TV의 실제 댓글 아웃을 이재명 너는 내가 죽인다로 조작해 대통령 암살 모의로 둔갑시킨 관련자들을 이미 고소했습니다. 고발뉴스와 민주파출부는 운영 관계자를 비롯해 조작된 내용을 악의적으로 확대 유포한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식 접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CBS 노컷뉴스와 YTN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한번 CBS 노컷뉴스에 보도된 내용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단독 이재명 내가 죽일 것 댓글 조작 유포 혐의 유튜버 피소 친천계 유튜브 생방송에 달린 댓글 조작 의혹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댓글인 것처럼 조작 지금 여러분들 어제 보여드린 거 있죠. 실제로는 아웃인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너는 내가 죽인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던 거랑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생중계하던 친청계 유튜브 채널의 댓글 이재명 대통령 혈압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CBS 종합 취재하면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고발뉴스와 민주파출부 등을 운영하는 관계들의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허위사실 적시 국가수사본부에 공개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사타파TV는 친청계 고소된 유튜브 채널들은 친명계 유튜버로 분류된다. 이들은 지난 17일 시사타파TV에 민주당 전당대회 생방송 중에 올라온 한 댓글을 이재명 대통령의 살해 협박글처럼 조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대리인 이재일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조작된 채팅 화면으로 집단적 분노와 증오를 부추겼고 관련 허위 내용이 이미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됐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협박 혐의까지로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고소를 같이 진행을 했고 비슷합니다. YTN도 나오고 내일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발 사안을 우리 이재일 변호사님 직접 담당해 주신 이재일 변호사님을 연결해서 한번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시고요. 네, 이재일 변호사님 오늘 고소고발 이거 몇 시에 이루어졌고 이거 고소고발의 고소의 핵심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고소고발 고발 뉴스를 고소한 거죠. 그러니까 고소의 핵심은 일단 최근에 개정된 그 정보통신법에 따라서 개정된 거는 어떤 식으로 개정된 거예요?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일단 허위 조작 정보. 예. 일단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고 네.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이 예전에 이제 그 기존의 법에 따르면 사실인 경우 아닌 경우 허위인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들이 있었는데 네. 특히나 이번에는 그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서 허위 조작 정보인 경우에 한해서 이제 그 좀 더 이제 가중 처벌하고 책임을 이제 10억 원 지금 77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10월 7일 이후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거짓의 사실로 인해 가지고 이 특정 정보가 허위 정보, 조작 정보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이런 경우에 이제 정보통신법에서 좀 더 이제 금지하면서 좀 더 책임을 크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77법이라고 그게 7월 7일 날 통과된 거고 허위 조작 정보니까 이게 딱 그거네요. 네, 통과는 아마 작년 말쯤일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시행은 7월 7일부터예요. 이제 시행은 딱 7월 지금이 7일. 맞아요. 네. 네. 완전 이번에 조작이고 이건 제대로 걸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대표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부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고발 뉴스에서는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댓글을 방치했다. 그래서 이 대표님하고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방송들을 했었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 댓글을 방치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댓글이 올라왔다는 거하고 댓글을 방치했다는 거 이것은 서로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댓글이 올라온 건 그 고발 뉴스에서 그 캡처화면 보여준 것처럼 화면만 봐도 돼요. 네. 하지만 댓글을
방치했다는 것은 영상을 봐야 돼요. 댓글이 올라오면 영상을 그럼 그 관리자들이 우리 로렌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삭제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영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유튜브 보면서 실시간 댓글 쭉 올라오는데 그렇죠. 일단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지웠는가 여부 그러니까 방치했는가 여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영상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영상을 보지 않고 단순히 캡처 사진만 가지고 이 사람이 댓글을 방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것처럼 영상 자체를 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영상 자체도 존재하지도 않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영상들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대통령에 대한 그 협박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방송에서는 시사타파 대표님이나 해가지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류의 얘기도 있었고 근데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협박 그것도 살해 협박이란 말이에요. 이런 워딩을 전파하고 고지하고 하는 부분들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최근 개정에서 강화된 공중협박죄에 대한 수사 사건도 있었는데 우리도 지금 그 댓글 쓰신 그 조아라님인가 그분도 있고 우리 또 여러 가지 그 댓글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리자들 그리고 대표님을 포함해서 이게 좀 더 이제 지금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특정을 하면은 그러한 공중협박죄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이런 살해협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스 체크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게 이성호 기자 말씀대로 대통령실에 통보했다. 누군가랑 통화했다라는 거죠. 그건 조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겠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진짜로 통보를 한 건지 아니면 이 사안을 크게 부풀리려고 거짓말을 했는지 그거는 당연히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지금 신원 파악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사건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변호사님 꼭 좀 따져주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쭉 이제 기록을 보다 보니까 이 당시가 언제냐면 대통령께서 그 영상으로 맞아요. 전당대회 영상으로 나올 때예요. 그 시점이에요. 오후 2시경, 2-3시경에 누군가가 그 DC 갤러리로 보여요. 그 비대위 갤러리인가 거기에서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누군가가 그 허위 조작된 그 정보 그 캡처본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이 워딩을 사이버 신고 센터를 통해 가지고 경찰에 그 신고 내지는 제보를 했다. 이런 캡처가 나와요. 그 캡처 사진을 보면 그 오후 2시 48분으로 나와요. 그리고 51분인가 누가 글을 올려요. 그 사람도 지금 우리가 고소한 대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건 수일내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 사건 제가 변호인 선임계 내가지고 관악경찰서 조사하면 돼요. 조사하면 되는데 경찰한테 이제 통화하고 알아보면 되는데 이건 수일내로 밝혀질 텐데. 걔가 고발을 했으니까. 제보를 했다는 사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조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수일내로 조작인지 아닌지가 나올 텐데 이것도 이제 둘 다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만약에 이것을 실제로 그런 신고 내지는 제보가 없었는데 이런 캡처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라고 치면 우리 형법에서 이제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소에서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공전자 기록 위작 또는 변작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실제로 진짜 그렇게 사진을 캡처한 것을 가지고 실제로 제보 내지는 신고를 경찰에 했다. 그럼 이게 무고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상한선이 징역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이것을 그 조작된 사진을 만들어서 한 사람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경찰에 제보했는가 아닌가도 중요하고 고발뉴스의 이상호 씨가 방송을 하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잘근잘근 씹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했어요. 저를? 그렇죠. 잘근잘근 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씹어드릴지 하면서 방송을 했어요.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표 방송을 할 때 잠깐 텀이 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그 허재현 씨하고 이렇게 패널하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면서 이상호 씨가 무슨 말 하냐면 경찰에 워딩을 해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트위터에 나온 유저가 그것도 내렸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는데 트위터에 나온 유저가 경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는지 제가 거기까지 확인 못했어요. 하지만 DC 갤러리 그 비대위 갤러리가 거기 나와 있는 데는 경찰 제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흑사는 경찰 제보했다고 나오고 X에 나온 시모는 제보 경찰 얘기가 없었다. 없었는지 그 X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경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적어도 DC 갤러리, 비대위 갤러리라는 데에서 신고했다는 그 유저가 한 글에 대해서는 경찰 제보 얘기가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호 씨가 거기서 경찰 운운한 게 거기 언급된 부분을 본인이 직접
DC 갤러리를 봤든 아니면 옆에 누가 기자가 그걸 봐서 줬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찰 워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와가지고 청와대 워딩을 한 것은 이상호 씨가 청와대 출입 기자니까 오늘도 저기 보면 이제 기자님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청와대가 이제 거론되고 대통령이 거론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덮을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덮을 사건이 아니죠. 이건 저기 국수본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번 77법 그러니까 개정정보통신망법에 따라가지고 좀 이제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댓글을 방치했다. 이거 자체는 영상 자체도 없고 영상 자체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 폰트도 약간 좀 이상하고 우리가 유튜브 맨날 보는 화면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적어도 모르고 했을까 아니면 대표님께서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대표님을 잠그려고 이자들이 이게 꾸민 일이 아닐까. 이것을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죠. 예. 그다음에 이거를 그 재생산하고 퍼뜨리고 쇼츠 만든 사람들도 지금 저희가 다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X에서 시몬이 자기도 퍼왔다 당연히 퍼왔다 그래갖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재생산해갖고 유포하는 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비방의 목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X도 보니까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더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텐데 거기에서 과연 할지 말지 아까 어디지 뭐 민주는 파출소인가 거기에서 나온 거기였나 어딘가 이 워딩을 보면 나중에 자기가 댓글을 다 분석해 보니까 그런 댓글이 없더라. 이런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걸 진작에 했어야지.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같은 이런 중대한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런 크로스 체크도 없이 그냥 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심각하게 보는 게 대통령의 살해 협박을 저쪽이 한 거야.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전파하고 고지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협박죄로도 우리가 고소를 한 거죠. 예, 지금 알림이 황희도 이사가 들어왔는데 그 엑스유저 시몬이 저와 그 깨대신님이 이현주 의원 리박스쿨을 다뤘다고 맹비난을 퍼붓었대요. 심지어 우리 알림이 황희도 이사의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입에 올린 유저입니다. 사과하는 척하더라도 끝까지 우리 저기 희도 씨 걱정하지 마. 나 성격 알잖아. 끝까지. 제가 그래갖고 전화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어서 바로 민사는 언제 들어갈 거죠? 민사는 우리가 최소 1억에서 10억인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 청구 금액은 이제 이 사건을 일단 보고 이제 상대방을 특정을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수사가 이제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워낙 중대한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진행 사항을 보면서 피고가 특정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민사소송에도 성명불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름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상호하고 허재현 빼고는. 근데 나머지 사람들 이름 확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확정하는 게 민사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민사에서 성명불상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보다 일단 경찰 조사를 하고 그러면 얼추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피고를 특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처음에 이제 피고 특정을 시켜야지 피고 특정을 실수를 했다가 소송을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이재일 변호사님 많은 지금 한 15,000명 시청자들이 이재일 변호사님이 나서주셔서 든든하다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데 진짜 고마워요 이재일 변호사님. 이재일 변호사님 없었으면 제가 4년 동안 버티지도 못했고 진짜 특히 변호사비 후불로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까 말씀처럼 제 단골이신데. 단골 대우를 너무 해주셔갖고 진짜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제가 4년 동안 이재일 변호사님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겠어요. 무슨 사안에 있어서 대신 싸워주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제일 빠듯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 좀 고소해줘라고 하면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이재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 사안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이거 집단 소송도 가능하냐는 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나 이런 소송 문제가 일단 지금 이 밝혀진 사실관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차근차근 타가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청래 전 대표님께서 이 선거운동 기간에 계속 하신 말씀이 본인은 열심히 할 테니까 국민들께서 민주당은 정청래가 지킬게 시민들은 정청래를 지켜달라. 제가 이 말씀을 개총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 회원님들 개총수님을 지켜줘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서 4년 동안. 지금 개총수님이 진짜 여기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방송하시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도 했지만 고소도 하고 고소도 당하고 소송들도 많이 하고 정말로 정청래 전 대표님 말씀처럼 여기 민주당을 개총수가 지키니까 개총수를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우리 시민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저도 4년 만에 우리가 지금 옛날 처음 봤을 때 그때 57만 3천 명이 이제 됐어요.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똘똘 뭉쳐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변호사들은 다른 거 없어요. 뭐 진영이든 뭐든 상관없이 저희 변호사들은 팩트냐 아니냐예요.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모든 사안을 구체적인 사안들을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사타파가 옳았어요. 지난 4년간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시사타파 공격하던 다른 채널들 다 보면은 지금 다 이제 다운되는 분위기잖아요. 시사타파만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 이런 집단 지성이나 시민들이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뭐 잘하고 제가 목매인 건 아니고 이 밤이 식어서 네, 이재일 변호사님 추후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이 소송 과정을 좀 알려달라 궁금해하니까 우리가 또 이게 소송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많이 좀 제대로 알려주시고 예. 쟤네들도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이 기회에 저런 허위 조작하는 채널들도 다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것도 그런 것들이 원래 구글 코리아에 제가 그리고 청와대에다가도 항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단으로 저렇게 청와대 출입 기자가 저렇게 허위 조작 정보를 남발해도 되냐? 저는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청와대야말로 이 사건의 제일 피해자예요. 그렇죠. 예. 청와대가 이 사건을 굉장히 이제 저기 면밀히 이제 진행 상황을 보시면서 엄단해야 될 곳, 엄벌해야 될 곳 잘 가리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옥석을 잘 가려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고맙고 많은 분들이 든든하다고 하니까 이재일 변호사님도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좀 같이 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재일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 이재일 변호사님이 말할 때 늘 방송에서는 웃고 센 척했지만 그 억울함을 당하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바로 보이스피싱 자작극이다라고 김희경이가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저렇게 배짜라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리 나는 배임하지 않고 횡령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미 악마화가 되면요 사람들이 내용도 모르고 서초도 촛불 집회에서 후원금을 횡령했다. 그 사람이요 나 그러지 않았어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그래갖고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돈에 관해서 문제가 있으면 채널을 삭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돈에 관해서 그 수많은 악의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돈과 여자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내 채널을 삭제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해가 풀려갖고 오해했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문자도 많이 보내고 미안하다는 글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 풀리는 시간이 4년 걸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 저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여러분들 오해 풀려갖고 돌아오신 분들 있죠. 4년 동안 저는 그런 분들에게 나쁜 놈이 돼 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오해 풀렸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4년 동안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제가 누구랑 싸웠는지 이제 눈에 보이시죠? 돈탐사, 저 뉴 이재명 세력들, 뉴박 세력들, 이들과 일당백으로 싸운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힘들 때 저를 늘 응원해 주셨던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 회원들이 더 많아요. 진짜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저희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공격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건 누가 저를 담글라고 한 거거든요.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보다 더 무섭다. 윤석열 정부 때는 다 같이 탄압받거든요. 정말 이해하십니까? 왜 제가 윤석열 정부 때보다 지금이 더 무섭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윤석열 정부 때는 다 같이 무서워. 다 같이 탄압받는데 지금은 어떠냐?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켰던 김어준, 개총수, 새날 이런 방송들이 반명 방송이 되면서 여기를 딱 잡아서 타겟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윤석열 때는 다 같이 탄압받으니까 별로 두렵지 않아요. 똘똘 뭉쳐갖고 같이 싸우면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반명, 정청래를 응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명의 신천지몰이 이게 어디서 국힘당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신천지몰이하고 우리를 반명몰이하는 게 국힘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김민석과 뉴 이재명 세력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응? 그 엄청나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여튼 나 마음이 아프네. 우리 황희도, 우리 희도를 제가 한 7년 전에 볼 때도 얼굴도 잘생기고 정신이 저렇게 바른 청년이 있었나 생각했는데 부모님까지 참 입에 담지 못할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황희도가, 우리 황희도 이사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끝까지 가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데까지 저는 하다가 중간에 포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4년 전에 1대 100으로 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눈에 다 드러나죠.
시사타파 그 당시에 개국본 대표할 때 저희 사무실 앞에서 통장 까라고 했던 새끼들이 뉴 이재명 세력들과 지금 뉴박 세력들과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새끼들이에요. 하나도 변한 거 없습니다. 제가 싸울 때 혹시나 불똥 튈까봐 저를 외면했던 사람들 지금 그 새끼들이 그때 제안 못해갖고 지금 저것들이 송가역들이 더 큰 채널로 성장한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저를 개국본을 공격하고 저를 공격했던 그 송가역들과 열린민주당에 침투했던 뉴박 세력들, 그쵸? 그 인간들이 그대로 그동안 채널 성장시켜갖고 이재명 하면서 찐명파리 하면서 채널 성장시켜갖고 지금 이번에 이 국면을 뉴박 국회의원들과 손을 잡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사실 저도 난도질 당하고 악마화되고 여기저기서 심지어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게 딴지에서 악마화가 되더라고. 그 딴지에도 거기 열린민주당 애들이 침투하고 송가역 애들이 침투해 있었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개총수는 걸러요.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힘들었죠. 왜 힘들었냐?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은 그냥 시사타파 얘기했다가 왜 올려요? 욕먹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같이 방어하기가 싫은 거야. 그렇잖아요. 같이 방어하기가 싫은 거야. 무슨 말만 하면 시타는 걸러요.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어디서 작업을 하냐면 딴지에서 그렇게 작업하는 새끼들이 있었어요. 시사타파 어떤 내용 올리면 시사타파 왜 올리냐? 시사타파는 걸러요. 그런 놈들이 있었어요. 응? 지금 제가 어떤 놈들이랑 싸웠는지 이제 눈에 다 보이죠. 거기에 여러분들 그놈의 뉴탐사, 대기자, 갓진구 저런 놈들 지금 어떤 짓거리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노신촌 주녀? 이만희 교수께 봐. 참. 쟤네들이 본 모습이에요. 그게 강진구가 여러분들이 자꾸 변했다라고 하는데 변한 게 아니라 강진구의 본 모습을 저는 4년 전에 본 거예요. 그렇죠? 저는 4년 전에 걔네들의 모습을 이미 보고 있었어요. 제가 왜 손혜원을 손절했겠어요? 그런 애들과 같이 큰일 날 사람이구나. 응? 원래 그랬던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몰랐었어요. 그냥 워낙 윤석열이 개판치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윤석열 김건희 취재하고 그러면 와 했죠. 위기 때 진정성이 드러나고 진정한 우리 편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다구리 맞고 가장 힘들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이명수, 이관훈, 정나두 이런 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이브24, 그 다음에 뭐 이런 스카이필, 그 다음에 우리 랑맨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분뉴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 어때요? 위기 때 공격을 받으면서도 정의를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치를 때요 하나도 외롭지 않았어요. 왜 외롭지 않았냐? 예전에 제가 현장에 가면 저것들이 저를 악마화 시켜갖고 저것들이 저를 비아냥거리기 바빴는데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해주는 현장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참 든든했었어요. 정말 우리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도 있고 이런 현장에서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현장 유튜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이번 기회로 제가 다시 한번 또 큰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고발 뉴스가 대표적으로 어이없게 걸렸지만 저는 반드시 그 배우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진짜로. 저는 이상호 기자가 단순히 트위터를 보고 저런 방송할 리는 없어요. 그 배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밝히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끝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방안을 강구해서 제가 이 사안은 국회에서도 다룰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가 얘기를 해볼게요.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통령 암살 얘기를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할 거고 하여튼 제가 참 4년 동안에 한이 맺혀서 여러분들 말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참 고마우신 분들이 더 많아요. 끝까지 저를 믿고 끝까지 같이 싸워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의 진행사항은 아마 이 사건은 내일부터 더 큰 관심들이 언론사의 이재일 변호사에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더 많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만간 우리 깨듯이 우리 박대희 기자랑 우리 황희도 이사랑 이 사안의 전문가라서 뉴스공장에서 반드시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 두 분의 우리 황희도 이사와 깨대시 두 분이 노력을 하고 있다. 조만간 큰 게 터질 겁니다, 여러분들. 배우가 밝혀지고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저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짜집기 영상 올렸던 사람들 지금 저희 임직원들이 다 뒤지고 있고 DC 인사이드뿐만 아니라 모든 포털과 유튜브까지 지금 싸그리 이재일 변호사님이 이왕 이번에 하는 거 한 방에 다 합시다 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하자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와 잼마을도 저희가 다 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잼마을 이사도 저희가 고소고발을 진행 중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이사 지금 저희가 캡처한 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잼마을 여기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 악의적인 기사들은 지금 다 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내가 고소당할까 하다가 나중에 그냥 피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다 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일 커지면 어때요? 원래 제일 큰 싸움은 제가 해요. 원래 우리 어준영이나 새날 푸나영까지 안 가게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이쪽은 제가 알아서 싸워요. 제가 어준영이나 우리 푸나영보다 제일 더 잘하는 게 몸빵이에요. 몸빵. 제가 이 바닥에서 제일 잘하는 건 몸빵이에요. 몸빵은 제가 제일 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저 담글라고 작업 들어온 거고요. 아시잖아요. 제가 몸빵은 제일 세잖아요. 작업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설프게 뭐 베이맨니 횡령했니 보이스피싱 당했니 이걸로는 안 되니까 큰 걸로 한 방에 보내려고 대통령을 암사 음모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갖고는 몇 년을 울고 먹어도 안 되니까 대통령 암사 음모라고 하면서 자극적이고 큰 걸로 담글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걸로 담글라고 한 방에 보내려고 대통령 암사 음모로 담글라고 했는데 우리는 철저하거든. 뭔가 지금 민주당의 안에 이상한 애들이 침투한 건 분명하고 우리 박대희 기자랑 황희도 이사가 그거는 좀 잘 파헤쳐 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 씁쓸하네요, 그렇죠?